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은 일과 삶에서 힘드신 분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10분 경영 보시고 들으시면서 힘드신 분 계세요? 사실 힘들다는 건 뭐죠? 사실 우리의 삶의 크기가 이 정도라면 나한테 닥쳐진 일과 삶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컸죠? 이렇게 크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요, 이렇게 작았던 내가 이렇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피한다는 것은 내가 요만했던 내가 이만한 나를가 되는 어떤 결과를 거부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힘들다는 것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사실 힘들다는 것은 자신의 크기가 아닐까. 저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을 보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아니 근데 더 중요한 건 진짜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건 이거 진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경우죠. 이분이 쭉 한 거 보니까 그래도 본인이 과거 몇 년 전부터 했던 일들을 쭉 나열을 하셨어요. 뭐 친구는 어떤 사업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포기했고요. 그래서 직장을 다녔는데 회사가 없어졌고요.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과 뭔가를 미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 헤어졌고요. 뭐 전부 다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아마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못하는 분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힘든 일이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힘든 일의 상황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그릇의 크기의 문제일까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 차이의 또 하나의 이론,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할 건데요. 진짜 하는 일마다 안 되시는 분에게 드리는 뭐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 확률의 법칙이에요. 확률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손바닥으로 탁 잡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그럼 때는 어떤 사람은 앞면, 어떤 사람은 뒷면.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어떤 면이나 얘기할 수 없죠. 그럼 결국 뭐라고 그래?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죠. 정말 똑같을까요? 정말로 똑같을까요? 여러분, 동전의 앞뒷면을 내우는 건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으려면 어떻게 던져야 됩니까? 많이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던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이 던지다 보면 확률이라는 게 워낙 분배하는데 균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하는 일마다 안 돼요는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됐을까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안 됐을까요? 그죠? 모든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확률의 법칙이에요.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 확률의 법칙을 잘 안 믿고 경험의 법칙으로 자신의 이 틀을 만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봤더니 다 안 되더라. 그럼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다 그렇더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누가 그래요? 예. 삼성에 다니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삼성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돈을 꾸면 안 갚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진짜 다 그렇대요. 100%래. 100%라. 이게 비율의 법칙이 되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 삼성 다니신 분 몇 분이나 아십니까? 그때 2명한테 2명. 2명이 다 그렇대. 그렇다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예. 더 확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어쩌면 0점에 가까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하는 일이 안 되는지 되는지에 대한 것은 이분이 어떤 도전을 더 많이 해주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 어떤 크기를 갖고 있습니까? 생각의 크기죠.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정도의 크기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접어볼까요? 네. 이 정도의 크기입니까? 그죠?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 이런 정도의 프레임이라면 어떻습니까? 되게 안정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 이상의 뭔가를 만들어내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이라는 게 뭐죠? 예. 요 위에 이거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되게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언뜻 생각할 땐 뭐 그렇게 다 똑같이 일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사법고시 공부하면 다 사법고시 합격하는 거 아닌가? 다 뭐 취업 준비하면 다 취업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안 되는 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안 되는 면들을 내 거가 아니라고 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내가 끌어안기 위해서 나의 갖고 있는 그릇을 이렇게 넓힐 것이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죠.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험에서 나를 키우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으면 남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죠. 아마 이분은 그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잘 안 돼요라는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주변에 보면 그 기간 동안에 나보다 더 잘 된 사람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아, 이거 내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구나. 내가 그것만 해갖고는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근데 그 생각 갖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 프레임의 크기를 넓히는 건 어떠냐는 거죠. 이분이 저는 충분히 그래요. 이렇게 좀 실패의 과정, 안 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은 아마 그릇이 더 커질걸요. 그래서 자기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또 어떤 경험에서 좌절을 느낀 분들에게 이분은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될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때 가서 맞으면 저한테 와서 밥을 한 끼 사십시오. 관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안 됩니다 라는 결과로 따지지 말고 과정으로 따지라는 거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뭐 이렇게 부모님들을 뵈면 그래요. 제가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을 해야지 그거가 없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난다는 건 정말 우문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부 안 하는데 성적이 좋아지면 어때요? 막 좋아라고 칭찬하지만 사실 그 칭찬은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하게 되는 이유밖에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과정 중에 열심히 했다면 결과는 두 번째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안 됐어요라는 결과보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가. 제가 사실은 이랬어요. 예, 사업할 때 여러 가지가 제 마음대로 잘 안 됐고, 그래서 나는 하는 일보다 잘 안 되나, 뭐 소위 얘기는 똥손인가, 뭐 이런 생각도.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자책도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생각보다 내가 지금 하는 이 경험이 훗날 나한테 분명히 이득이 줄 거다, 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뭐 1억 벌고 10억 벌고 100억 벌면 다 행복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보는 이유가 뭡니까? 과정이 불편하니까 그래요. 과정 중에 나한테 어떤 가치를 주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뭐가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해. 이렇게 가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본인에게 느낄 수 있는 건 사실 우울증밖에 없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좀 보물섬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보물섬. 어떤 게 보물섬일까요? 참 재밌는데 말하자면 내가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래도 내가 얻은 게 있거든요. 그 얻은 것을 저는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내 일을 찾지 않습니까? 뭐 결혼도 그렇죠. 많이 만나본 사람이 행복하게 만납니다. 진짜 그래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너무 과다하게 만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그냥 시간이나 양적으로 그냥 나열하지 마시고 각각의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떠한 보석을 발견했는가. 그 보석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던 게 있는가. 있죠. 그걸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때요? 아주 우울하게 살게 돼 있죠. 홈런 잘 치는 타자? 삼진도 많습니다. 예. 그 사람이 삼진하려고 야구하는 건 아니겠죠. 뭐 하려고 야구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은 아마도 홈런 치려고 야구하는 겁니다. 근데 홈런이라는 좋고 아름다운 결과의 과정을 가기 전엔 삼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되는 일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아직 그 일을 못 찾는 것도 있죠.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이렇게 프레임을 가다 보면 그 순서를 하나의 단계를 하나씩 담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는 일보다 안 되는 건 제가 볼 때 아직 그 일을 찾지 않았던 기회입니다. 아직 그 일을 못 만났던 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업을 하면 다 돈을 버나요? 글쎄요, 그건 아니에요. 창업을 하면 다 돈을 버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실패는 아니지만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의 경험이 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분이 나중에 훗날 좋은 리더가 돼서요. 정말 자기와 같은 이런 경험을 했던 팔로워나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게 만드는 건 지금의 이거예요. 지금 이 힘든 이 과정을 아마 그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0분 경영은 621번째 한 겁니다. 이 10분 경영은 유튜브는 일단 팟빵하고 좀 다르게 진행하고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이 많더란 거예요. 그래서 좀 콘텐츠를 봐서 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10분 경영, 팟캐스트나 팟빵 아시죠? 팟빵을 설치하셔서 10분 경영 검색하시면 똑같은 강의를 또 들으실 수 있는데 거긴 더 많은 강의가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그냥 흘려가면서 듣지 마시고요.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딱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분 경영은 김영환 교수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하는 방법은 카톡 아시죠? 카톡에 이 김영환의 10분 경영 검색하시면 제가 뜨고요. 또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되고요. 또 그 10분 경영 팟빵이나 유튜브 밑에다가 질문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더 광범위한, 더 풍부한 그런 경험들을 함께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